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저는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와 MACD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기본 베이스로 일명 파동이론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팅값은 이미지에 적어두었고요. 결국 제 생각은 단타로 수익을 냈건 스윙으로 수익을 냈건 추세가 돌렸을 때 혹은 돌리는 조짐이 보일 때부터 분할 매수 잘해서 완전 고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스런 수익권에서 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락이 시작될 때부터 너무 빠르게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 추세라는 건 이동평균선의 배열에 따라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캔들이 모든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역추세 역배열 혹은 하락장, 캔들이 보통 이평선 위에 있다면 정배열 상승추세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5일 이평선부터 순서대로 위치해 있어야 정확한 정배열입니다. 캔들 아래에 모든 이평선들이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평이 40일 이평선 위에 있다면 그건 정배열이 아니라 이평선 혼조세 혹은 수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일명 물타다가 지하실 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만큼 역추세일 때 롱에 물타다가 시드가 말라버리는 경우처럼 상승이 시작될 때 숏 잘못하면 숏이 지옥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상승 추세를 탔을 때 롱이 상승을 할 때는 상승만 바라보고 눌림일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상승 추세의 시작이 어디일지 맞추는 게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시드머니가 아주 풍부해서 물려도 계속 물탈 자금이 있다면 상관없겠으나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부터 100분할한다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하는 분들도 없을 테니깐요. 보통 6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60일 이평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 역추세 진행 중이고 60일 이평선이 위로 향한다면 상승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캔들이 만약 60일 이평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스토캐스틱 파동이론이 쓰이게 됩니다. 역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한 조건식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저점을 높이는 대파동 쌍바닥이나 중파동 쌍바닥 쓰리바닥입니다. 혹은 저점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대파동에서 쓰리바닥 이상이면 추세를 돌리죠. 이걸 미국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로 생각을 한다면 최근까지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일봉상 조정장에 속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테슬라는 조정장이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빨리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본주 한 배수를 분할 매수로 천천히 하다가 나중에 추세가 정말 바뀌면서 캔들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 레버리지 투자에 집중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역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을 어떻게 캐치를 할 것인가? 캔들이 60일 이평선 근방에 갔다가 눌림을 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조건식이 소파동이 외봉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점을 낮추는 쌍봉으로 내려오면 이건 실패입니다. 캔들이 60일 이평선까지 갔다는 건 바닥에 있던 대파동이 과매수권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거기서 소파동이 한 개의 봉우리로 떨어진다면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추세일 때는 본주로 분할 매수를 안전하게 하다가 추세가 돌릴 쯤에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게 미국 주식에서의 제 방식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내 주식에서 이 이론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일봉을 기준 차트로 보더라도 주봉부터 봐야 합니다. 일봉에서는 추세를 돌린 것처럼 보여도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리고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내가 눌림 매수 받으려는 상황은 더 큰 흐름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봉에서도 좋은 이평선 흐름이라면 일봉에서 기준을 잡고 눌림 매수 받는 게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이 대파동이 과매수권 고점에 도달한 후에 중파동이 고점을 낮추는 하락 없이 내려온다면 최대 하락폭은 20에서 4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매수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게 정고점을 못 가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쌍바닥이 보이고 소파동이 하나의 봉우리 이후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반등의 시도 중입니다. 일봉에서는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소파동이 재차 눌렸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하지만 아직 대파동이 이제서야 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받기엔 조금 늦었다 보여집니다. 왜냐면 일단 위에 정고점이라는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일봉과 주봉에서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대파동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신규로 들어간다면 일봉상 20에서 40일 이평선 근방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거기까지 안 오고 위로 더 올라가면 말고 내가 기다리는 자리가 오면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주봉을 보니깐 소파동이 살짝 눌렸다가 반등하는 게 더 큰 상승을 위해선 더 좋아 보입니다. 일봉에서도 대파동 과매수권 고점이니깐 신규로 들어간다면 레인보우도 마찬가지로 20에서 40일 이평선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좋아 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들어가기엔 물리기 좋아 보이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파동이론을 적용하는 종목들은 지수건 대형주건 상관없습니다. 달러, 오일, 비트코인, 가스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명 세력주 테마주는 거래량이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당연히 미국 주식 종목들에서 활용을 해야죠. 테슬라 차트입니다. 일봉에서 21이평선에서 지지받다가 한 번에 로봇대의 충격으로 61이평선 아래 121이평선 근방까지 조정이 세게 나왔죠. 근데 이걸 주봉에서 보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상태였고 소파동은 하나의 봉우리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는 줍줍할 찬스였구나 라고 알려줍니다. 엔비디아도 8에서 9월 상황을 보면 일봉에서는 연달아 공포스러운 하락이었지 몰라도 주봉에서는 대파동을 다시 위로 돌리기 위한 소파동의 저점 높이는 하락 반등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다만 주봉에서 보시면 저점을 낮추는 MACD 하락이 현재 보이고 있기에 솔직히 저는 엔비디아를 당장 좋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일봉상 저점에 매수 잘하신 분들은 20에서 30%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더 큰 흐름에서는 주봉을 메인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만약 주봉상 소파동이 과매수권까지 꽂히고 나서 소파동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더욱 엔비디아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겠죠. 일봉에서 보더라도 대파동이나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파동들이 안 보이니까 60일 이평선 아래의 단기 이평선들이 아직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했더라면 당연히 수익을 좋을 거고 그걸 홀딩하셔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주봉에서 추세를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면 더욱 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팩트니깐요. 저도 한때는 분봉도 보고 시간봉도 보고 프리장 시작할 때부터 차트 보고 그랬지만 주봉 일봉을 메인으로 보고 투자 방향성을 바꾸다 보니까 굳이 새벽까지 지켜보지 않아도 되고 지표 발표한다고 떨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나는 단타 치는 거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시간봉 보면서 짧은 캔들 움직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도 현재 일봉 상황상 아직 저점을 높이는 대파동이나 중파동 바닥들이 안 보이죠. 주봉에서는 그러면 이미 저점이 나왔거나 혹시 모르게 더 떨어진다면 42평선까지 열어두고 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한 배수 본주 분할 매수를 천천히 모아가다가 일봉에서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이나 대파동 흐름이 보이면 그때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이 제일 흐름이 좋습니다. 중파동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보였으니깐요. 다만 중파동 현재 추세가 이전 추세 고점을 넘기고 나서 소파동이 눌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대파동도 더 올라갈 거니깐요. 다시 말하면 저점을 높이는 중파동 쌍바닥이 보이는데 그 두 번째 중파동의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추세가 돌릴 때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냐면 주봉에서 소파동 눌림은 더 상승하기 위한 아주 좋은 패턴이지만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한 상태라면 버틸만 한다 하더라도 두 배 상품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수익금을 벌인다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의 고점 대비 20% 가까운 하락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주봉만 보면 아주 좋은 매수 찬스라는 걸 알려주지만 우리는 사실 일봉만 보고 있어도 지루해 하니깐요. 근데 한 달에 단 4캔들 나오는 주봉의 흐름까지만 신경 쓰라고 하면 더욱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익 내는데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럼 현재 테슬라는 일단 캔들이 6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몸을 좀 사리면서 지켜봐야 하는 거고 중파동에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버리지 투자해도 됩니다. 물론 주봉부터 보면서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라는 일봉인데요. 대파동 1개의 봉우리 그 다음이 중파동 2개의 봉우리지만
MACD에서 고점을 높이는 봉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레인보우는 단기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에서 40일 이평선에서 매수를 받으면 단타로라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게 21이평에서 반등을 할지 41이평선 근방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현재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추세를 돌린 게 아니다. 물론 저점 매수 잘하신 분들은 하던 대로 분할 매수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달러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